예,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조용군 성상훈의 한판 붙자 민노총. 자,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조용군 대표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벌써 7탄인데요. 예. 7번째인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자. 예.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예. 과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문제점은 없는지, 민노총의 주장이 겉다르고 속다른 건 없는지, 예. 오늘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예. 여기 자막을 보시면은, 네. 화면을 보시면은, 겉다르고 속다른 민노총의 비정규직 대안. 자, 한판 붙자 민노총이 망해야 대한민국 산다. 네, 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들어가시죠. 인천공항공사에 문재인이 작년 대선 끝나고 예. 하루 만인가요, 이틀 만인가요? 예. 곧바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그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예. 비정규직 제로, 예.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을 했어요. 예. 저는 그때 아무리 경제를 몰라도 저럴 수가 있나? 인사 채용 시스템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구나. 그 일을 안 해봐서 그러지. 대통령 아들 문준용 이 취직 걱정이 전혀 없었구나. 그죠. 주변에 사돈의 팔촌까지도 예. 이 공사 취직하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공사가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세간의 소리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예 모르는 거구나. 이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사태가 되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대통령 취임 다음 날부터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라고 선언한 것을 보고 이 난리가 나는 건 그때부터 시작한 거다. 오늘 얘기는 사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탄에서 사내 유보금 900조 프로 함께 살자고 했고 2탄은 연봉 4천만 원짜리 광주형 일자리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안 됩니다. 그 노조가 반대한다고 또 이렇게 놨더만. 네,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임금 반토막 질 낮은 일자리다 그러는데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청년이 그 일을 하겠다는데 아니 연봉이 낮아도 그 일을 하겠다는데 민주노총이 무슨 근거로 그 일자리를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직업의 자유는 그 헌법에도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건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자기들이 받는 월급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4천도 아니고 3,500이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 과정도 문제가 되는 게 그래놓고 광주시에 정부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라. 아니 그러면 그런 기업 누가 못해요? 연봉 우리는 2천만 원짜리라고 채용하고 세간에서 달라고 하는 연봉 6천은 돼야 된다 그러면 4천 정부가 되라. 아니 그런 기업을 누가 못해요? 그게 사실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지금 빚어지는 논란은요. 이건 논란이랄 것도 없어요. 그 민노총의 그 겉다르고 속다른 그 속셈 주장들이 여과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봉 8천 9천 받고 일을 하는데 연봉 3,500만 원짜리가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성과 더 나오면은 그 사람들 다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8천, 두려운 거죠. 9천짜리. 그래서 그게 두렵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민노총이 결코 양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를 못 만들게 틀어막는 게 민주노총이네요 보니까. 사실 광주형 일자리 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전북 군산에서 그러면 그 일자리 전북에서 하겠다. 군산에서 하겠다. GM 자동차도 문 닫는데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광주에서 다시 서둘러 가지고 부랴부랴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노총이 결사 반대한다. 그런 거예요. 저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 거냐, 민노총을 쫓아낼 거냐, 쫓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민노총 2012년도 그 선거 때 보니까는
그 문재인 후보가 그 민노총 찾아가 가지고 우리 정권 한번 다 함께 정권 교체하자 그런 제안을 했던데 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약은 거짓말이네요. 그 민노총을 뒤에서 비호해주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예.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예. 비정규직 제로 시대. 예. 오늘 얘기하는 것도 그 문재인 대통령도 겉다르고 속다른 거고요. 예. 그리고 그걸 막아서고 있는 민노총의 셈법도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예. 다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예. 경제를 망치고 있는 거지요. 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노총의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네. 그 비리 맞다고 계속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예. 일각에서 예. 계속 아이 데려와유, 아이 서울 유에 빗대어서 예. 아이 데려와유 차를 만들고 예. 그 문준용 그 채용 비리에 대해서 계속 떠들었지만 예. 메인 언론이 다뤄주지 않았죠. 예. 그런데 메인 언론이 다루게 된 거는 이재명 씨 때문에. 네, 이제 이재명이 떠드니까 딱 다뤄지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참 우습습니다. 세상 참. 예. 자, 그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4번 사탄으로 했던 거 요거만이 퍼뜨려야 됩니다. 민노총은 공무원이 중심 세력이다. 예. 이거 했고요. 예. 자, 오늘 얘기 넘어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갑시다. 민노총 테러 폭력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다. 청년 목숨 앗아간 민노총 노조 집회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공시족 열풍이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아시죠?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얼마나 되기 어려운지. 힘들죠. 뭐 노량진에 가면 청년들이 다 지금 시험 본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뭐 검색을 안 해봐도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다 알아요. 공무원 시험이 20대 1이다. 그러면 정말 20명 중에 1명 뽑는 거잖아요. 20대 1이니까 뭐 법원, 행정처, 공무원, 그다음에 뭐 교육 행정직 이런 거 있죠. 교육 행정직은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뭐 일이 쉬운 건지 뭐 월급이 많은 건지. 근데 20대 1이라고 해서 참말로 20명 중에 1명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시험은 학교 다닐 때 국영수 사과 적어도 1등급 안에 든 사람들이 합격하잖아요. 그죠. 아니 2등급까지라도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7등급, 8등급 뭐 이렇게 뒤에서 놀던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날고 긴다는 애들이 준비를 해서 20대 1이니까 이거 아주 바늘구멍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렇다 그 말이죠. 교사 임용 고시라고 합니다. 교사 임용 시험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처럼 교사도 고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사는 아니 평범한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교사 될 수 있어요? 힘들죠. 교대 나와야 되잖아요. 교대. 사범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는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체되니까 그 고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워진 거죠. 자, 그런 반면에 공무원, 교사 되게 어렵죠. 그런데 공사는 무슨 직장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서 신의 직장이라. 아니 신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그런가요? 아니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 아니 그러더라고요. 신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표현 정확합니다. 연봉은 많은데 일은 별로 없고 뭐 후생 좋고 뭐. 자, 그 공사의 속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알고 있느냐? 그거를 그 내막을 알고 있느냐? 자, 그러면 공사에서 임시직을 뽑아가지고 1년 내지 2년간을 쓰는 비정규직. 그건 채용 시험을 그렇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잖아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채용률이 나와 있어요. 공사는 한국철도공사 2018년 상반기에 올해죠. 79대 1입니다.
와. 이것도 79명 중에 한 명 뽑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 합격해보고 싶다고 도전한 사람 79명 중에 하나예요. 날고 긴다는 천재들 79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 69대 1이에요. 예. 보통 이렇습니다. 예.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자, 공사 그 경쟁률이 이런데요. 이런 반면에 비정규직 아까 임시직은 예. 사실 그 단순 업무였다. 예. 그래서 이런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임의적인 방법으로 뽑아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 경쟁률도 없고 또 1, 2년 하다 그만둬야 되고 예. 월급도 매우 적고 예. 도전하는 사람도 적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토익이나 토플을 보지도 않았고 뭐 간단한 사무 능력 정도만 있으면 예. 편의점 알바 정도 할 수 있으면 예. 뭐 편의점 알바가 뭐 하찮은 직업 아닙니다. 예. 뭐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일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정규직 공사 직원들의 채용은 아주 깐깐한 테스트를 통해서 예. 채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급여 차이가 많이 났던 거고요. 그 속성을 모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까 노조가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예. 거부했어요.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예. 정규직 규종 노조가 예. 대통령 노! 우린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어. 그건 옳지 않아. 예. 라고 노조도 대통령을 거부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공정성의 기본 원칙을 해친다. 예. 그렇죠. 예. 아니 얼마나 79대 1, 69대 1로 뽑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선발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면 그 정규직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하나.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라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정규 교사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 막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전교조가 반대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죠.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행복한 세상 만들자고 해요. 입만 열면 그걸로 집회 시위해요. 근데 반대해요. 이거 정말 뭐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그뿐 아닙니다.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는 간호사가 반대해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거지. 또 이 말도 들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처음부터 민노총이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마치 90%의 국민들한테 표가 많이 나올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실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건 역차별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취직 준비생에게 공정하지 않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때까지 집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비정규직에 정규직을 해달라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거를 자기들이 입증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핵심을 비껴간 비정규직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요즘은 자동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자동화돼 있어서 이 현대화된 조립 라인에서 사람이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기계가 들어요. 그죠. 기계가 옮기고 사람은 그걸 보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되기 전에는 사람이 그 무거운 걸 들어서 막 돌리고 막 밑에서 쪼이고 돌리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노동 강도가 100이죠.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그걸 다 해요. 그런데 사람은 서서 기계를 감시하는 거고 잘 돌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노동 강도는 10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중소부품업체에서 사람이 손을 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 노동 강도가 100이죠. 예. 조립 라인에 정규직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노동 강도가 30이죠. 예. 그런데 정규직 본사는 노동 강도가 30임에도 연봉을 1억 가까이 받고 그렇죠. 비정규직 하청업체들은 노동 강도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3, 4천에 머무르고 있다. 그 불공정이죠. 그걸 불공정 거래라고 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 생산성을 제대로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이 일할 맛이 난다. 그 얘기가 핵심인데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이 경제 대책을 삼았다. 그러니 정규직이 되면 다 쉬운 일만 다 편한 일만 하고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일자리는 다 도망가는 거죠. 기업들은. 핵심을 비껴갔다는 게 그겁니다. 자, 결국 노조가 결성된 정규직은 일한 것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고 비정규직은 월급을 노조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얘기입니다. 정규직화가 아닌 임금 개선을 해야만 이게 되는 문제이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 전환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지금 정규직 규정 노조 숫자 별로 안 됩니다. 10%라고 그랬어요. 90%의 국민 일자리를 비정규직을 정규직 규정 노조가 받는 월급으로 올려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노조가 뭐 비정규직 일하시는 분들이 나 이래야 된다 이게 정의다 해가지고 올려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입니다. 가능성 전혀 없는 얘기예요. 가정입니다. 인건비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가격 경쟁력 떨어지고 물건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일단 값이 오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물건 안 팔리면 회사 망하고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만이 답이에요. 근데 이걸 인건비를 이렇게 시장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전혀 상관없이 가파르게 올려버리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건 중학교 2학년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노조가 모르는 거 그걸 모를까요? 모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지금 저렇게 하는 걸까요? 알면서도 자기들만 맞습니다. 돈 벌겠다고 그거 나쁜 놈인 거죠. 노조. 알면서도 대통령은 나쁜 놈이고. 알면서도 이거는 대한민국을 망치자고 하는 주장 아닙니까? 일부러 지금 대한민국을 좀 먹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 왜냐면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 사람은 완전히 지금 머저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저기 이승만 대통령 때는 뭐 했습니까? 야 소련 우리가 막아줄게 미국 보고 야 돈 내놔 해가지고 2억 불 무상원조 받아온 거 아닙니까? 2억 불이면 지금 금액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니 한 20조가 넘어가죠. 그렇죠. 말 한마디 해가지고 20조를 받아왔다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 때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야 중국 최선방에서 막아줄 테니까는 중국한테 연간 한 5천억 달러치 물건 사주는 거 그 전에 절반 딱 떼가지고 2,500억 달러치 우리 줘. 우리가 다 막아줄게. 그 돈 가지고 무기 해가지고 국방력 해가지고 막아줄게. 아 그러면은 갑자기 무역이 한 200조 이상이 무역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중국에 줄 서지 북한에 줄 서지 하니까는 미국은 야 우리한테 돈 벌어가지고 중국에 상납하고 북한에 상납하고 이건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 경제 보복을 해보니까 한국 물건이 미국에 지금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자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대외 무역의 관계고요. 대외 무역도 망가지고 내부 안에서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귀족 노조한테 밀려서 막히고 그래서 이 공정한 경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정 경쟁을 얘기하면서 속은 완전 불공정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노조가 담합하는 거를 다 허용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화면에서도 보고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른 인건비만큼 자, 뭐 코레일 KTX 요금도 올라야죠. 전기료도 올라야죠. 공항 사용료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순간 공항 사용료 오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망하죠. 네, 집값도 인사 LH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집값도 올라야 돼요. 모든 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핵심은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영공서열형 호봉제 폐지가 정답이다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매년 호봉이 상승해요. 예.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교사 연봉이 예. 이 호봉제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 일하는 직급, 일하는 노동량, 뭐 성과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 뭘로 한다고요? 너 입사 몇 년 됐어? 너 공무원 된 지 몇 년 됐어? 그게 월급을 결정해요. 내가 일을 10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컨대 타이핑이라고 하는 단순한 일이라도 예. 내가 입사할 때는 뭐 10분에 2장을 타이핑을 했는데 예. 10년이 됐으니까 5장을 친다. 그러면 뭐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죠. 예. 일을 많이 한 거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10년이 되면 더 퇴보할 거요. 그 손가락에 관절염 걸려가지고 더 늦어질 겁니다. 더 늘어지죠. 그 복사하는 속도도 느려질 그죠. 거고요. 예. 다만 경험은 좀 늘어나겠죠. 예. 그러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생산성과 성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 너 몇 년 차야? 예. 이걸로 월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아니 대기업들도 무슨 그런 호봉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 호봉에 따라서 뭐 공무원만큼 호봉에 따른 그 임금 상승은 없어요. 예. 그러나 거기도 나름 호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연공서열형 임금 호봉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폐지를 하고 너의 생산성은 얼만큼이야? 예. 네가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데 네가 3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 1시간에 10의 일을 해야 될 걸 12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일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임금도 깎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를 우리나라 그 산업화 초기에는 예.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젊을 때 일 열심히 시키고 못 준 월급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회사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면 그때 주기로 하자라고 임시적으로 도입했던 게 60년대, 70년대 임시적으로 도입했던 게 호봉제예요. 그런데 지금은 호봉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호봉제를 없애야만 정의로운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건들지도 못하고 바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꼬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대통령과 경제수장과 노조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고도 지금 자기들 월급만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제가 그 서울시청 공무원 할 때 내가 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 했는데 그럼 다급이면은 들어갈 때 수당하고 하면은 딱 4,200 딱 정해져요. 그러면 그게 5년, 3년, 4년, 5년이 지나도 딱 그 수준에서 안 늘어나는 거예요. 다급이니까. 다급이니까. 다나 다가 있으면 다라 뭐까지 있는데. 예. 딱 그러니까는 그 직급에 맞게끔 들어. 지금 억울하면 나가든지. 네. 계속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자,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바로 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뽑을 때 바로 그 일반직 가급, 일반직 나급, 일반직 다급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을 해가지고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은 뭐 가나다에도 포함되지 않고 저 어떤 무슨 급이 있어요. 그거를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노조와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요. 조금씩 쓰는구만. 예, 자회사를 만들어. 그러면 결국은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게 아니죠. 결국은 정규직으로 됐지만 일한 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제 문제는 국내만 볼 수 없고요. 국제 경쟁력도 봐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GDP 1만 불 시대의 공장 중심 경쟁력으로는 우리 지금 3만 불 시대에 도래했는데 지금 거품이다는 거죠. 3만 불 시대에 가려면 공장에서 제조업 기반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고부가가치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입법과 사법 행정이 계속 어떤 규제를 하는 통에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사업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규제가 넘치니까.
규제가 사라지면 예. 굉장히 더 많은 사업가들이 그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식 산업으로 뛰어들 거예요. 아니 사실 그 자동차도 진입 장벽만 낮춰버리면은 중소기업도 자동차 만들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못 가고 그죠, 예.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못 가다 보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직종은 공무원, 예. 교사, 예. 공사가 된 거예요. 예. 자, 이 공공부문은요 예.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이 공공부문이 예를 들어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를 들어가야 월급이 좋고 예. 노후가 보장된다, 연금으로. 예.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공공부문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업은 인재를 또 못 찾는 거고요. 예. 그리고 벤처 사업이니 문화 사업이니 지식 산업이니 이런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뛰어들지 않아요. 그죠. 머리 좋은 아들이 내 그런 거 해가지고 내 미래 우리 사회가 책임져 주나? 공무원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자꾸 들어가서 자기들 일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규제입니다. 그죠. 공무원들은 자기 규제를 많이 만들어야지 자기가 안 잘리죠. 예. 네, 예. 바로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제 오늘 얘기의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앞서서 다 자료를 봤습니다. 예. 정규직 채용 경쟁률은 수십 대 1이다. 예. 비정규직은 채용 경쟁률이 거의 없다. 예. 월급도 적고 예. 경쟁률도 없고 예. 그래서 직원들이 적당히 아는 사람 선발하는 시기였다. 2년 이내에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예. 아무 이 실정도 모르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순간 예. 자, 내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건 쉽다. 예.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건 매우 어렵다. 예. 비정규직이면 아주 쉽다. 예. 월급이 적으니까 예. 일단 그렇게 들어가자. 그런데 거기에는 선발 과정이 단순하고 예. 또 경쟁률이 없고 예.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이 채용 비리가 싹 트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싹 튼 거죠. 저는 그 국정감사를 지금 한다고 지금 결의를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당선하자마자 이틀 만에 했던 지난해 5월에 했던 발언 그 시점 이후로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던 사람 예. 및 정규직으로 된 사람의 채용 문제 전수조사해야죠.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많은 비리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지난해 5월에 이거는 안 된다. 예. 이거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채용 비리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고 아니나 다를까 그 전부터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제 더 증폭이 됐다. 이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는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노사정 대타협을 했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노사정 관계자들이 모여서 축하에 건배를 했어요. 잘했다. 그리고 온통 언론이 정말 대단한 타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 그거를 뭐라고 판단을 합니까? 국가 대사기. 대사기였습니다. 예. 대사기였습니다. 그때 협의했던 게 대타협했던 게 뭐냐면 공공기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약 300개가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30만 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 대타협을 했냐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예. 임금 피크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연공 서열령, 호봉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50세 정도의 중간에 꺾이는 거죠. 임금이 피크. 이때 아이 대학 들어갈 때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뒤로는 네가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많잖냐. 임금 피크를 딱 올려서 이제 퇴직할 때까지 임금을 점차 깎겠다. 하는 일도 적어지고 돈도 그만큼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임금 피크제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많은 언론들이 박수 칠 때 저도 박수 쳤어요. 좋다고. 오, 제대로 된 일 했다. 파이팅! 제대로 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바죠.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년을 연장을 하는 대신 자 정년을 연장하려면 공공기관 정년이죠. 60세가 정년이다. 그러면 62세로 2년 내지 63세로 3년을 연장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3년 동안 월급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갖고 1억까지 올라가다가 9천, 7천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한 5년 내지 10년은 내려와야 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놈을 가지고 그 근무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이제 정년이. 그때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도 돈이 조금 남으면 신규 채용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자 뭐 이런 게 사회적 대타협이죠. 그럼 박수 칠만 해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왜 국민 대사기극이라고 하냐면 30만 공공기관에서 정년 연장은 아주 그냥 빠르게 해버렸어요. 임금 피크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년 5년 전 내지 10년 전에 임금 피크를 해야 그 돈이 세이브 돼서 전략이 돼서 정년 연장을 줄 거 아니에요. 임금 피크를 정년은 그대로 원래 정년까지 임금을 가고 연장된 부분만 깎았어요. 참 이건 정말요. 이거 대사기예요, 대사기. 거짓말이구만. 대사기였어요. 그렇게 되면 30만 공공기관 일자리가 정년이 2년만 늘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2년 동안 2015년이니까 2016년, 2017년 공공기관 일자리가 동결이 돼야 되잖아요. 정원이 그죠. 퇴사를 안 했으니까 퇴사 한 사람 뽑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퇴사도 안 했어요. 정년이 연장되고 임금을 이 사람들이 퇴사할 때까지 그 2년 늘어난 부분만 임금이 줄어들었지 원래 계획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경영 부담이 많이 되지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규 채용을 못 해야 되는데 일자리 압력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해요. 퇴직 않고 신규 채용을 하면 뭐가 늘어나요? 공사의 정원이 증원이 되는 거죠. 공사의 정원이 증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 늘어나는 거.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임금 피크를 적용하지 않아서 비용이 늘어나. 정년 연장이 돼서 깎였을지라도 비용이 또 늘어나. 뽑지 않아도 될 인원을 또 뽑아서 비용이 늘어나. 그러니까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물가가 오르거나 공공요금이 오르거나 이런 일들을 지금 그 노조가 민노총이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그 결과적으로 국민들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거네. 국민들 피 빨아먹고 있는 거네. 자, 결론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저는 피를 토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이러다가 산업공상의 시대, 조선시대로 가자는 거냐. 선비가 우선이고 농업하는 사람이고 공인이나 상인은 그냥 서열로 따지자면 저 뒤에 있는 아니죠. 공인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특히 상인들은 이제는 지적 서비스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 서비스로도 가야 되고요.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돈을 벌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 중심, 공사 중심, 교사 중심 사회로 가고 있느냐. 이건 산업공상으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엎드려 절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핵심 결론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이 민노총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라고 주장하는 이거는 완전히 내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더라. 주장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을 타당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말았어야죠.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이 받는 월급이 일한 만큼 대접받고 있는 건지 국민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제대로 봐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거 보니까 진짜로 제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통령이라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이 경쟁을 좀 더 치열하게 해가지고 뭐 망할 기업은 망하는 거고 그거를 뭐 굳이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성이나 LG 보고 야 전기차 만들어 너희들이 투자하고 전기차 만들어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 열어주고 그 중소기업도 저 차 만들 수 있게 하고 해가지고 아니 내 중소기업 차 타겠다 전기차 타겠다 뭐
서로 하다 보면은 이 뭐야 경쟁력 없는 데는 자연스럽게 그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저기 그 정부도 너무 이렇게 온실 속에 뭐 이런 것처럼 온실 속 화초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아니 자동차 시장도 다 열어가지고 네. 한국에 뭐 BMW, 뭐 다 들어오라고 해요. 다 들어오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은 국내 기업이라도 뭐 제품 안 좋고 하면은 뭐 서비스 안 좋고 하면 그냥 계속 점유율 떨어지는 거고 죽기 싫으면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드리면요. 네. 우리나라에 K9 자주포가 있는데 네. 이게 한 40억대 정도 합니다. 예. 한 대에 40억인데 예. 이거하고 비슷한 급의 그 독일제 그 자주포가 한 대 한 80억 정도 합니다. 아니 비슷한데 왜 값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의 경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무슨 그 K9 자주포 공장을 가면 사람이 없어요. 전부 로봇가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로봇만 독일에서 수입을 해와 조립하는 기구만 수입해 가지고 그 로봇만 그 이 3교대로 그 돌아가면서 저기 사람들이 관리를 하니까 로봇가 다 조립하고 하니까는 안전사고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생산 인건비가 안 늘어나니까 대당 단가가 떨어지니까는 독일제 자주포를 제껴버리고 유럽 지역에 수출이 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대 정도 지금 수출 물량이 지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 업체나 이런 데도 사실 그렇게 다 로봇 산업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래 하면은 되는데 방산 쪽은 노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데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방산 쪽은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노조가 손을 못 대는데 자동차나 이런 데는 데모를 하는 거죠. 예. 아, 그 차이가 또 있네요. 예. 방산은 이게 국가 이거는 기가 예.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노조를 못 하게 돼 있죠. 예. 아하, 예. 사실 그 일반 산업이라고 해서 방산이 아니라 삼성전자다, 현대자동차다 이게 철저히 민간 사업인 건 맞죠. 하지만 그 엄청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경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노조가 예컨대 노조 조직률이 뭐 50% 이상이다. 그럼 국민 대다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민노총 뭐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노조 조직률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한 노조들이 과도하게 그 경제 주체 역할을 하고 뭐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들이 반대하면 하고 못하고 이런 일은 이제 이거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대한민국이 그냥 그대로 침몰합니다. 그 침몰합니다. 그리고 아니 사실 어차피 이제 통일이 이제 북한전 무너지면 이제 통일되고 하면 한국 기업들이 올라갈 건데 소위 말해가지고 한국에 공장 안 짓고 북한에 지어가지고 북한 노동자들 그 해가지고 하면은 한국의 이 제품들은 이 남한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죠. 네. 이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지금 자동차 만드는 게 과거에는 그게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기술이 아니라고 그 특별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북한에다 공장 지어놓고 그 기계 돌리고 그 북한 노동자들 그 해가지고 뭐 단순 업무 시키고 하면은 그러면 K9 자주포처럼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비용에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 자동차 좋은 자동차들이 나오면은 한국 남한에서 만드는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디펜스, 경제를 디펜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노후가 보장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뭐 이게 한판붙잡 민노총 지금 7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달째 가고 있는데요.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아직 조회수가 미약합니다. 요거 많이 퍼다 날라주시고 요거 뭐 조형곤 성상훈이가 뭐 이걸로 이름 내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뭐 전혀 이런 데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민노총하고 한판 붙자 이 뭐 누가 못하니까 제가 연구가 입장에서 자료 가지고 통계 가지고 나온 것이지 제가 뭐 어디 가서 강연 많이 하고 이런 데서 뭐 이름 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이름 안 걸고 누가 한다고만 하면 제가 백데이터 다 대주고 아니 이거 이름 걸고 하잖아요. 이름 걸고 하면 암살 위협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전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많이 퍼져야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여러분이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이 퍼날르기 해서 지금 조회수가 뭐 3천 가까이밖에 안 올라가는데요. 요게 3만이 아니라 사실 30만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부족하지만 이거 꼭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좀 많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퍼날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는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이트에 올려놓으십시오. 저희가 이게 좋은 방송 만들어낼 테니까 저희는 저작권 다 포기합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정기 후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이크 소리가 계속 안 들린다, 이상하다, 잡음이 들린다는데 그 장비를 좀 바꿔야 됩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